관세 전쟁 벌어지는데 지금 맞아요. 가장 현안이잖아요. 가장 현안이 관세 협상 예, 전쟁. 예, 오늘 아침부터 지금 뉴스 나온 게 매뉴스 1분으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이 이재명 정부에게 묻고 싶어요. 뭘 했느냐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당신이 집권했을 때 제일 먼저 3대 특검을 했지 않느냐. 그 3대 특검은 윤석열, 김건희 특검이다. 전부 다 거꾸로 말하면. 네, 네. 근데 그걸 할 때가 아니었다. 바로 이튿날 특검을 밀어붙이는데 그 특검을 밀어붙이고 어제는 방송법을 밀어붙이지 않느냐. 네.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단 말이야. 당신은 처음부터 지금 관세 협상 여기에 총력전을 벌여야 됐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제 와서 미국 트럼프가 일본과 한국에 먼저 편지 보내 편지를 딱 보내니까 25% 내놔. 그렇죠. 우리 3주만 연기해 주겠어. 이러니까 갑자기 비상에 걸려서 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3일 전에 위성락이가 갔죠. 예. 위성락의 정식 이 직책이 이 정치실장도 아닙니다. 안보실장이에요. 그 안보실장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 안보실장이 건너가서 그 통상 이 교섭 본부장하고 같이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데 네. 아마 백악관 수뇌부를 못 만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으로. 만나서 뭐 협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연관 뉴스가 나와야 될 건데 주미특파원이 옆에서 불을 켜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전혀 그런 진척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3주를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트럼프는 지금 한국 정부 정권을 갖고 놀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 당신에게는 거꾸로 내가 손잡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무역에 대한 협상이 본 그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요리해야 될 부분인데 이 요리보다는 바깥에 손을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느냐 그게 하나의 시혜가 되어버리면 약자는 협상에서 약자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LNG 저 알래스카에 있는 LNG를 판에서 우리가 사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군함 수리해 주는 조선에 협력해 주는 거 이 카드를 쓰면 되지 않느냐. 신문에는 그런 비전문가들이 칼럼들이 넘쳐납니다. 경제신문에도 그런 칼럼이 실려가 있고 네. 조중동에도 그런 칼럼이 실려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카드 같으면 충분하다. 심지어 미국에서 건너온 미국 전직 뭐 차관 국무차관입니까?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국은 LNG하고 조선 카드를 쓰면 아마 트럼프가 협상을 해줄 거다. 그 트럼프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 협상의 달인인데 그걸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로는 정말 참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게 한국에서 아까 나온 뉴스예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이제 연다. 네. 대책회의를 연다는 거예요. 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대책회의를 연다고? 대책회의를 벌써 5번, 10번을 열어야 될 이 시간에 이제 무슨 대책회의를 연다는 겁니까? 지금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를요. 네. 대수롭지 않게 될 생각하는데 정책실장 자리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무총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 밑에 수석이 3사람이에요. 경제수석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사회수석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우리 집값 정책을 좌지우지한 자가 경제수석이 아니고 사회수석입니다. 김수현이라고. 나중에 경제수석도 하고 정책실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김수현이가. 그 두 정권에서 59가지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그만큼 이게 사회수석이 중요합니다. 또 이번에 하나 만들었잖아요. AI 수석. 네. 그 AI 수석도 정책실장 밑에 있는 수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 수석을 거느리고 새 수석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와서 내 앉아 놀았습니까? 이제 와서 대책회의를 하겠다고? 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적어도 자기가 정치실장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현안이 뭐냐. 가장 급한 게 이거잖아요. 네, 가장 그렇죠. 급한 게 한미 관세 협상인데 그러면 관련 장관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자 여기에는 누가 전문가입니까? 자기들에게 트럼프와 통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외부 인사 중에서라도 찾아가지고 거기다 보내야죠. 잉글리시 잘하는 사람 중에 네, 네. 영어 못하는 사람 거기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같은 사람은 100분 가봤자 소용없어. 짐밖에 안 돼. 영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는 사람. 영어로 트럼프에게 우스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골라 보내야 되는데 이번에 미국에 특사 보낸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네, 그 어저께 사람 박사학위도 독일 시골에 가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 외국어 대학교에서 아마 독일어 전공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독일 가서 비로소 경제학을 공부를 해서 3년 반 만에 경제학 학위를 따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경제학으로 강의를 한 분이에요. 뭐 그만한 천재는 천재겠죠. 3년 반 경제학 공부해서 대학에서 경제학 강의를 했으니까. 그래 그런 분이 지금 미국에 특사로 간다? 미국에 특사로 가서 뭘 하겠다는 건데요. 트럼프에게 그 사람이 영어로 조크를 할 수 있겠어요? 잉글리시는 모를 텐데. 그분 그 만나 뵈면 비스마르크에 대해서는 아주 말씀 많이 하십니다. 비스마르크를 마치 전공한 것처럼. 그런데 뭐 링컨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못 해요. 근데 그런 분을 왜 미국 특파원으로 보내냐고요. 미국 특사를요. 특사로. 저도 그게 특파원 특사로 왜 특사로 보내냐고요. 보냈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또 보여주기식. 사실 대선을 치르면서부터 관세 협상이 정말 코앞에 있고 이게 가장 큰 시급한 문제라는 걸 다 누구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건 아니죠. 이재명 당선인은 몰랐죠. 모르겠- 몰랐으니까 그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 별로 특검, 신경을 안 썼겠죠. 뭐 소비 쿠폰 뭐 주시고 뭐 대통령실 특활비 늘리고 이런 거 하기 전에 가장 급한 시급한 문제 발등에 불부터 껐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그 그렇죠. 선거 기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용주의자라는 얘기도 했고 그렇죠. 그러면 당선되자마자 이게 관세 협상 팀을 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만 열이라도 지나서 뭐 이 특검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이튿날 특검 법안부터 통과를 시켰다고. 그래서 내가 참 깜짝 놀랍니다. 뭐 저렇게까지 바빴는가. 정말 급한 게 이건데 네. 정말 환자는 들어누워 있는데 그 환자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환자 목숨이 경각에 달려가 있는데 환자 발끝에 있는 무좀 치료한다고 덤비드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25% 관세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큰 소리를 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미국은 한국과 FTA를 하는 당사자였습니다. 네. 서로 관세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상호 관세라는 게 뭔가 하면 무역 적자를 보는 액수를 나누기 2분의 1로 해버린 겁니다. 그런 완전히 초등학교 산수를 해서 트럼프가 우리는 이만큼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착취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써요. 네. 나 영어로 착취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런 우리 번역이 계속 그래 나오잖아요. 트럼프 왈 나는 착취당했다. 그런데 그 착취 금액이 뭔가 봤더니만 무역 적자를 보는 금액 나누기 2예요. 그런 아주 쉬운 산수를 하더라고.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한미 FTA는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협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무관세로 하면서 서로 지금까지 사실은 미국이 한국에서 이게 관세 없이 들여오는 그 왜 자기 자신들의 이익인가 하면 미국에 관세 없이 들어오면 뭐가 돼요? 물가가 안 오르잖아요. 인플레를 그 낮추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물건을 갖고 들어오면 품질도 한국보다 못한 데다가 그 비싼 관세를 붙이면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관세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미국에서도 경제 전문가 이 하버드대 교수가 근데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양반 한마디 했더라고. 멀지 않아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이번 가을 빠르면 이번 가을 10월경에는 이런 식으로 관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100%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걸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에게 그게 먹혀들지 않죠. 트럼프는 보기보다는요, 자기는 뭐 협상의 기술에 대해서 대단히 전문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늙은 고집쟁이, 옹고집쟁이에 불과하다. 이미 뇌도 늙었고 몸도 늙었고 그럼 고집쟁이에 불과하다. 이 젊은 시절에 사실은 그 자신이 트럼프 왕국을 건설했을 때 가장 고마워했던 사람이 김우중 고 김우중 회장입니다. 김우중 회장이 아니었으면 트럼프 제국은 없었을 거예요. 뉴욕이 트럼프 그 타워를 세우는데 부도가 나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대북
건설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다 예, 트럼프 빌딩을 다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도 이 대우조선을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방문을 할 정도로 고마워하긴 고마워했어요. 그럼 한국에 그만큼 고마워하면 한국을 좀 보호를 해주고 아낄 생각도 해야지.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는데 밑에 보니까 삼성 반도체 공장이 보이거든. 네.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뭐지? 반도체 클러스터다. 반도체 공장들이다. 이러니까 딱 미국 가서 한국은 그렇게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 엄청나게 팔아먹고 엄청나게 돈을 번다. 그게 첫마디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 머리에는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들이 무역을 해서 이익을 엄청나게 얻었는데 자기 자신들도 얻었는데 자기 자신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다. 무역 적자를 보면 착취를 당하고 있다. 가장 많이 착취하는 나라가 캐나다와 멕시코,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 이래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EU. 그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일 처음에 당해버린 거 아니에요. 얻어맞았잖아요. 그는 그러니까 캐나다 총리가 방방 대드니까 우리나라 51번째 주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 같으면 그 자리에 탁자를 엎어버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망신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망신을 묵묵히 감내를 했더라고. 그 당시 캐나다 총리가 바뀌었죠. 캐나다 총리가 참 보면 그런데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그렇게 칼을 내밀고 끝내 성과를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군데 막 칼을 막 찔러대다가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이 타깃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국은 제일 먼저 협상을 했잖아요. 영국은 지도 고향이거든. 이러니까 난 참 보면 트럼프도 참 야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